이번 학습 시간에는 우울증의 개념과 우울증 치료 방법, 우울증에 도움이 되는 활동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를 통하여 여러분은 우울증의 개념과 증상에 대해 이해할 수 있으며 우울증을 치료하는 방법을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울증에 도움이 되는 활동을 일상생활에서 적용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울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화면의 표는 노인 우울척도 30문항의 자가보고형 우울척도를 15문항으로 축약한 도구인 한국어판 노인 우울척도 단축형입니다. 1번 문항부터 순서대로 살펴보면 현재 생활에 대체적으로 만족하는지, 요즘 들어 활동량이나 의욕이 많이 떨어졌는지, 자신이 헛되이 살고 있다고 느끼는지, 생활이 지루하게 느껴질 때가 많은지, 평소에 기분이 상쾌한 편인지, 자신에게 불길한 일이 닥칠 것 같아 불안한지, 대체로 마음이 즐거운 편인지, 절망적이라는 느낌이 자주 드는지, 바깥에 나가기 싫고 집에만 있고 싶은지, 비슷한 나이의 다른 노인들보다 기억력이 더 나쁘다고 느끼는지, 현재 살아있다는 것이 즐겁게 생각되는지, 지금의 내 자신이 아무 쓸모없는 사람이라고 느껴지는지, 기력이 좋은 편인지, 지금의 자신의 처지가 아무런 희망도 없다고 느껴지는지, 자신이 다른 사람들의 처지보다 더 못하다고 생각되는지까지 총 15문항에 예, 아니오로 대답을 해주시면 됩니다. 지금부터 1분간 화면에 있는 척도 검사표를 보시고 지난 일주일 동안의 느낌을 생각하시면서 해당하는 대답을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본인이 높은 점수가 나왔다면 교육을 유심히 보시고 교육 말미에 전문기관이나 의료기관 정보가 나오니 도움받으실 수 있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단축형 노인 우울척도 검사는 만 65세 이상의 노인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척도 검사로 응답 방식이 예, 아니오로 간단하게 대답하실 수 있으며 8점 이상인 경우 우울 증상이 있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이 점수는 절대적인 수치가 아니며 점수가 8점 이상이 나오면 가까운 정신과 의원을 방문하시거나 전문기관을 통해 전문의 내지는 전문가의 상담을 받으시라는 목적으로 사용되는 척도입니다. 우울증은 의욕 저하와 우울감을 주요 증상으로 하여 다양한 인지, 정신, 신체 증상을 일으켜 일상생활의 기능 저하를 가져오는 질환입니다. 우울증이 발생하는 원인을 생물학적, 유전적, 심리적, 생활 및 환경에 의한 스트레스, 기타로 나눠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생물학적 원인을 살펴보면 뇌의 신경전달 물질의 불균형에 의해 발생하고, 유전적 원인으로는 우울증이 있는 부모나 형제, 친척이 있다면 우울증에 걸릴 확률이 일반인에 비해 2~3배가 높으며, 심리적 원인으로는 낮은 자존감, 자신이나 세상에 대한 부정적 사고, 학습된 무기력 상태가 있습니다.
그리고 생활 및 환경에 의한 스트레스의 원인으로는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 이별, 외로움, 실직 및 빈곤 등의 경제적인 걱정이 있으며 기타 원인으로는 암, 내분비계 질환, 뇌졸중 등 다양한 신체적 질환이 있습니다. 국가통계청의 2020년 통계 자료를 살펴보면 대한민국 전체 인구 중 주요 우울장애, 즉 병원에서 우울증 진단을 받은 환자의 비율은 약 1.5%, 즉 100명의 사람 중에서 우울증 환자는 1.5명이라는 의미이고 60세 이상 노인으로 범위를 좁히면 1.8%로 노인 100명 중에서 우울증 환자가 1.8명으로 전 연령보다 늘어난 것을 보여줍니다. 또한 이 통계는 병원에서 진단을 받은 인구수며 실제 병원을 방문하지 않은 우울증 환자 내지 우울감을 겪고 있는 인구수를 고려하면 더욱더 많을 것으로 추측할 수 있습니다. 노년층의 우울증 환자가 빠른 속도로 증가하는 추세고 이로 인해 노인 자살률까지 높아지는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더구나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고령사회에 진입한 나라로 이 문제가 더 심각하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육을 통해 일반 우울증은 노인 우울증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또한 노인 우울증과 치매는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일반 우울증의 증상으로는 하루 중 대부분 또는 거의 매일 우울한 기분이 주관적으로 보고되거나 객관적으로 관찰되는 경우, 그리고 하루 중 대부분, 거의 매일, 모든 또는 거의 모든 활동에 대해 흥미나 즐거움이 현저히 감소한 경우, 다이어트를 하지 않는데 체중이 감소하거나 증가하는 경우, 또는 거의 매일 식욕이 감소하는 경우, 거의 매일 불면증이나 수면 과다증이 있는 경우, 흥분의 경우 심리적 요인으로 인해 땀이 많이 나는 것, 지체는 소화가 안 되는 것을 들 수 있습니다. 또한 불안으로 인한 초조함, 떨림, 땀 흘리기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의 매일 피로하거나 힘이 없는 경우, 거의 매일 무가치하다고 느끼거나 과도하거나 부적절한 죄책감이 생기는 경우, 거의 매일 사고력 또는 집중력이 감소되거나 우유부단한 경우, 죽음을 반복적으로 생각하거나 뚜렷한 계획 없이 자살을 반복적으로 생각 또는 자살 시도나 자살하려는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일반 우울증의 증상 가운데 5개 또는 그 이상의 증상이 연속 2주 이상 동안 지속하며 이러한 상태가 이전 기능으로부터의 변화를 나타내는 경우, 즉 위의 증상 가운데 적어도 하나는 우울 기분이거나 흥미나 즐거움의 상실인 경우에는 일반 우울증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우울증 진단은 진단 기준에 따라 기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며 가장 중요한 것은 의사와의 상담을 통한 임상적 진단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울한 기분과 우울증의 차이는 화면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가족의 사망, 인간관계에서의 상실, 퇴직 후 재취업의 실패, 일상생활에서의 좌절처럼 어떤 사건이 일어났을 때 정상적인 우울감은 기분이 바닥으로 내려갔다가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 다시 올라오는 회복성을 띠는 데 반해 우울증은 그런 사건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울감이 지속됩니다. 이어서 노인 우울증은 모호한 신체 증상, 불면, 불안, 집중력과 기억력 저하, 암이나 다른 심각한 질환에 걸린 것이 아닌지 불안, 초조해하며 병원에서 각종 검사를 받기도 하고 집중력과 기억력의 저하를 호소하는 정도가 심한 경우 치매로 오인되기도 합니다.
여기서 노인 우울증과 치매의 차이를 살펴보겠습니다. 노인 우울증은 우울한 기분이 두드러지며 특별한 사건으로 인해 갑작스럽게 인지 기능이 손상되는 경우를 말하며 기억력 저하를 심각하게 받아들이며 도움을 요청합니다. 반대로 치매는 서서히 인지 기능이 저하되고 특히 기억력 저하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거나 숨깁니다. 노인 우울증과 치매의 차이를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발병 양상을 살펴보면 치매는 서서히 진행하고 불명확하지만 우울증은 급작스럽고 명확합니다. 다음으로 선행되는 문제점으로 치매는 기억장애가 있으며 우울증은 기분장애가 있습니다. 지속기간은 치매는 장기간 지속되고 우울증은 단기간 지속되며 치매는 변화무쌍한 기분과 행동을 보이며 우울증은 비교적 일관되게 우울한 기분을 보입니다. 이어서 기억 손상 정도를 보면 치매는 비교적 일관되지만 우울증은 시시각각 변화를 보이며 치매는 장애를 감추려고 하지만 우울증은 장애를 부풀려서 호소합니다. 이어서 검사상의 특징을 살펴보면 근접한 오답, 말을 지어내거나 동일 단어를 반복하는 행동이 있고 우울증은 모른다고 하면서 검사를 포기합니다. 또한 치매는 주의력과 집중력이 불완전하지만 우울증은 비교적 잘 보존되며 치매는 정신질환의 병력이 흔하지 않지만 우울증은 흔합니다. 다음 사례를 통해 노인들의 삶 속에서 어떤 문제를 안고 있고 어떤 요인들로 인해 우울증을 얻고 나아가 자살까지 생각하게 될 수 있을지 보시겠습니다. 아내와 한가로운 주말에 대화하고 있는데 몇 달 전부터 아내가 배가 아프다는 소리를 자주 하고 물건이 어디에 있는지 기억하지 못하는 등의 증상이 보여 병원을 가자고 제안을 했습니다. 급하게 응급실에 도착해서 검사를 받은 뒤 의사를 만났는데 너무 늦게 와서 손을 쓸 수 없으니 마음의 준비를 하라는 절망적인 말을 들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뒤 아내는 절망에 빠졌으며 나 또한 아무 생각이 나지 않았습니다. 아내의 증상은 점점 더 나빠졌으며 치매 증상 또한 더욱더 심해졌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다니던 회사에서 해고를 당해서 경제적인 타격이 커졌습니다. 자식들은 매일매일 사는 게 어렵다면서 도움을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와중에 계속해서 몸이 나빠지는 아내를 보면서 내가 혼자서 살아갈 수 있을까? 아내 없이 살아갈 수 없는데 하는 걱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아내와 함께 생을 마감하겠다는 비극적인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례에서 우울증을 유발할 수 있는 요인으로 건강하지 못한 아내, 자녀와의 갈등, 실직 등의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안고 있는 노인은 어떤 치료를 받을 수 있을지 다음 내용에서 알아보겠습니다. 다음은 우울증 치료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보통 우울증을 치료하는 방법으로는 약물 치료와 정신 치료가 있습니다. 각각의 치료 방법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약물 치료에는 항불안제, 항우울제, 신경안정제 등을 사용하여 치료를 진행합니다. 이 중에서 항우울제는 우울증 환자들에게 부족한 노르에피네프린, 세로토닌을 증가시킴으로써 우울증 증상을 치유합니다. 우울증 치료 약물은 크게 두 가지로 심한 우울증에 효과적이지만 부작용이 많은 약물과 개량된 약물로서 효과가 빠르고 부작용이 상대적으로 적은 약물이 있습니다. 약물로 치료를 시행하는 경우 2에서 6주부터 우울한 기분이 좋아지므로 꾸준한 약물 복용이 필요합니다.
우울증의 치료는 급성기, 지속기, 유지기 치료로 나누어지는데 급성기 치료는 증상의 완화를 목적으로 하고 지속기 치료는 완해를 유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리고 유지기 치료는 반복성 우울증의 경우 재발 예방을 목적으로 합니다. 항우울제를 복용한 후 대개 2주 후부터 효과가 나타나며 8주에는 6에서 70% 증상이 개선됩니다. 그러나 우울증은 재발이 잦기 때문에 급성기 치료 이후에도 4에서 6개월 이상 유지요법을 시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가벼운 정도의 우울증인 경우에는 정기적으로 외래 치료받으며 정상적으로 일상생활을 유지해 갈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많은 사람이 우울증 약물 치료에 대해 가지고 있는 오해를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정신과 약은 안 좋은 것이며 뇌를 상하게 한다고 생각하시는데요. 요즘에 처방되는 항우울제는 중독성이 없고 안전할 뿐만 아니라 뇌의 기능을 향상하는 데 도움을 주는 약물들입니다. 두 번째로 항우울제는 한 번 먹으면 중독되어 평생 먹어야 한다는 오해가 있는데요. 항우울제는 습관성과 중독성이 없습니다. 실제 정신과 외래에서 환자가 임의로 약을 중단하는 일이 잦은데 이는 중독성이 없다는 증거입니다. 다만 우울증은 재발성이 잦은 질환으로 약물 치료의 중단은 주치의와 반드시 상의하시고 결정하셔야 합니다. 세 번째는 감기약처럼 증상만 나으면 먹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시는데요. 약물 치료를 시작하여 효과가 나타난 경우에는 우울장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적어도 6개월 동안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하고 또한 주치의와의 상담을 통하여 결정해야 합니다. 이 외에도 마음을 다스려 치료하면 되는데 약물로 치료하는 것은 의존이며 나의 의지를 포기하는 것으로 오해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지만 우울증은 단순히 개인의 나약함이나 약한 의지 때문에 생기는 것이 아닌 하나의 질환이기 때문에 자신의 의지만으로 벗어나기는 어렵고 적절한 치료를 통해서만 극복될 수 있습니다. 우울증의 약물 치료에 대한 오해와 편견이 치료를 지연시키고 방해함으로써 환자로 하여금 심한 고통을 더 오래 겪게 만들고 나아가 잘 낫지 않아 만성화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약물 치료에 대해 의심이 들거나 부작용이 염려되면 담당 의사와 상의하여 문제를 해결하고 적극적으로 치료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다음으로 정신치료에는 정신분석적 치료, 인지행동치료, 대인관계 치료, 가족치료, 집단치료가 있으며 기타 치료에는 전기경련치료, 광선치료가 있습니다. 각각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정신분석적 치료는 개인의 과거를 심도 있게 분석하여 현재 우울증의 원인을 파악하며 과거와 현재의 연결을 이해하는 통찰을 통해 우울증 회복 및 재발을 방지합니다. 두 번째, 인지행동은 자신과 세계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를 변화시키고 유연성 있고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강화하며 인식의 변화 및 새로운 행동 양식을 습득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세 번째, 대인관계 치료는 대인관계 장애가 현재 우울증을 악화 및
고착시킨다고 보기 때문에 왜곡된 사고를 수정하고 자존감을 회복시키며 사회성 기술 향상 등을 통해 대인관계를 호전시킵니다. 네 번째, 가족 치료는 우울 증상으로 환자의 결혼 생활이나 가족 기능에 위협이 있을 경우 또는 가족 상황이 환자의 우울증을 악화시킬 경우에 시도하고 환자의 증상 행동에 대한 가족의 분노, 죄의식, 수치심 등을 다룹니다. 다섯 번째, 집단 치료는 집단과의 상호작용을 통한 지지 및 긍정적 재광화를 목적으로 정신분석적으로 생각을 수정합니다. 우울증에 도움이 되는 활동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어서 일상생활에서 우울증에 도움이 되는 활동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긍정적인 생각과 운동하는 습관, 규칙적이고 균형 잡힌 식습관을 가집니다. 그리고 알코올은 우울증 치료의 적이므로 반드시 피하고 명상과 요가, 이완요법도 우울증에 큰 도움을 줍니다. 또한 규칙적인 기상시간과 수면 습관도 중요합니다. 우울증 환자를 대하는 태도도 중요할 텐데요. 우울증의 증상으로 인한 환자의 변화를 비난하지 않고 우울증인지 의심해보고 차분히 대화를 나누고 가족, 친구의 어려움을 충분히 들어주고 이해하고 공감하고 격려합니다. 그리고 우울증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권유하며 충고보다는 경청하는 자세로 가족, 친구가 감정을 표현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또한 혼자 두지 않고 여러 활동을 함께 하도록 유도하는데 만약 힘들어하면 강요하지 않습니다. 자살에 대해서 언급한다면 자세히 묻고 자살의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즉각적으로 치료를 받도록 합니다. 김포 시민들의 정신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김포시 정신건강복지센터는 김포시 보건소 예하의 기관으로 김포 다음병원에 위탁되어 있습니다. 김포 다음병원의 정신관 전문의가 센터장을 맡고 있는 전문기관이고 부설 기관으로는 자살예방센터가 있습니다. 김포시 정신건강복지센터는 크게 중증정신질환관리사업팀, 정신건강증진팀, 부설 자살예방센터 이렇게 3개의 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중증정신질환관리사업팀은 조현병을 비롯한 정신질환 진단을 받은 김포 시민을 지원하기 위한 팀으로 각종 주간재활 프로그램, 직업재활 프로그램, 가족지원 사업, 청년 정신건강 증진 사업, 네트워크 관리 사업, 상설 이동상담실 사업, 치료비 지원 사업 등을 하고 있습니다. 정신건강 증진팀은 정신건강과 관련한 인식개선 사업, 관련 요원 교육, 정신건강 홍보 사업, 정신건강 캠페인, 재난심리 지원, 정신과 전문의 상담, 여성정신건강사업, 아동청소년 학교 정신보건 사업, 아동 집단 프로그램 사업 등을 진행하고 있으며 마지막으로 부설 자살예방센터는 자살 고위험군의 등록관리, 노인 자살예방사업, 자살예방교육, 자살수단 통제사업, 유가족 관리사업, 1차 의료기관 마음이음사업, 자살 다빈도 지역관리사업, 자살 응급대응, 치료비 지원 등 자살의 위험에 처해 있는 김포 시민들을 위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가 하는 가장 큰 일은 우울, 자살 생각, 정신질환 등 여러 정신적 문제를 겪고 있는 김포 시민들에게 상담 및 지원을 해주는 일입니다. 그중 상담은 위의 화면과 같은 과정을 거쳐서 진행되는데 정신적 문제를 겪고 있는 당사자, 가족, 지인 혹은 기관을 통해 의뢰를 받으면 초기 상담을 통해 위기 상황을 평가하게 됩니다. 만약 자살 고위험군, 정신질환을 겪고 있다고 판단되면 치료 안내를 통해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를 받으시게 되고, 이때 정신질환 진단이 내려지면 전문의 소견서나 진단서를 지참하여 센터 회원으로 등록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 센터의 회원이 되셔서 사례 관리, 치료 연계, 자원 연계를 통해 지속적인 상담 및 관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아직 정신과 병원을 방문하기가 꺼려지시거나 마음의 준비가 안 된 분들을 위해 매주 화요일 정신과 전문의 외래 상담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도 먼저 031-998-4005로 전화를 주셔서 일정을 예약하시면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정신건강의학과 진료 이후에 등록을 거부하실 경우에는 종결됩니다. 이처럼 김포시 정신건강복지센터는 김포 시민들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해 항상 분주하게 일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평일 오전 9시에서 저녁 18시 이후에 야간, 공휴일에는 1577-0199나 1393으로 전화 주시면 상담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번 강의에서 학습한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울증이란 의욕 저하와 우울감을 주요 증상으로 하여 다양한 인지, 정신, 신체 증상을 일으켜 일상생활의 기능 저하를 가져오는 질환입니다. 우울증이 발생하는 원인으로는 생물학적, 유전적, 심리적, 생활 및 환경에 의한 스트레스, 기타가 있습니다. 일반 우울증의 증상으로는 하루 중 대부분 또는 거의 매일 우울한 기분이 주관적으로 보고되거나 객관적으로 관찰되는 경우, 그리고 하루 중 대부분 거의 매일 모든 또는 거의 모든 활동에 대해 흥미나 즐거움이 현저히 감소한 경우, 다이어트를 하지 않는데 체중이 감소하거나 증가하는 경우, 또는 거의 매일 식욕이 감소하는 경우, 거의 매일 불면증이나 수면 과다증이 있는 경우, 거의 매일 심리적 요인으로 인해 일어나는 신체적 변화가 생기는 경우, 그리고 거의 매일 피로하거나 힘이 없는 경우, 거의 매일 무가치하다고 느끼거나 과도하거나 부적절한 죄책감이 생기는 경우, 거의 매일 사고력 또는 집중력이 감소되거나 우유부단한 경우, 죽음을 반복적으로 생각하거나 뚜렷한 계획 없이 자살을 반복적으로 생각 또는 자살 시도나 자살하려는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는 경우가 있습니다. 노인 우울증은 모호한 신체 증상, 불면, 불안, 집중력과 기억력 저하, 암이나 다른 심각한 질환에 걸린 것이 아닌지 불안, 초조해하며 병원에서 각종 검사를 받기도 하고 집중력과 기억력의 저하를 호소하는 정도가 심한 경우 치매로 오인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울한 기분이 두드러지며 특별한 사건으로 인해 갑작스럽게 인지 기능이 손상되는 경우를 말하며 기억력 저하를 심각하게 받아들이며 도움을 요청합니다. 치매는 서서히 인지 기능이 저하되고 특히 기억력 저하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거나 숨깁니다. 약물 치료에는 항불안제, 항우울제는 우울증 환자들에게 부족한 노르에피네프린, 세로토닌을 증가시킴으로써 우울증 증상을 치유합니다. 그리고 신경안정제 등을 사용하여 치료를 진행합니다. 우울증 치료 약물은 크게 두 가지로 심한 우울증에 효과적이지만 부작용이 많은 약물과 개량된 약물로서 효과가 빠르고 부작용이 상대적으로 적은 약물이 있습니다. 우울증의 치료는 급성기, 지속기, 유지기 치료로 나누어지는데 급성기 치료는
증상의 완화를 목적으로 하고 지속기 치료는 완해를 유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리고 유지기 치료는 반복성 우울증의 경우 재발 예방을 목적으로 합니다. 항우울제를 복용한 후 대개 2주 후부터 효과가 나타나며 8주에는 60에서 70% 증상이 개선됩니다. 그러나 우울증은 재발이 잦기 때문에 급성기 치료 이후에도 4에서 6개월 이상 유지요법을 시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가벼운 정도의 우울증인 경우에는 정기적으로 외래 치료받으며 정상적으로 일상생활을 유지해 갈 수 있습니다. 정신치료에는 정신분석적 치료, 인지행동치료, 대인관계치료, 가족치료, 집단치료가 있으며 기타 치료에는 전기경련치료, 광선치료가 있습니다. 각각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정신분석적 치료는 개인의 과거를 심도 있게 분석하여 현재 우울증의 원인을 파악하며 과거와 현재의 연결을 이해하는 통찰을 통해 우울증 회복 및 재발을 방지합니다. 인지행동은 자신과 세계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를 변화시키고 유연성 있고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강화하며 인식의 변화 및 새로운 행동 양식을 습득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대인관계 치료는 대인관계 장애가 현재 우울증을 악화 및 고착시킨다고 보기 때문에 왜곡된 사고를 수정하고 자존감을 회복시키며 사회성 기술 향상 등을 통해 대인관계를 호전시킵니다. 가족치료는 우울 증상으로 환자의 결혼 생활이나 가족 기능에 위협이 있을 경우 또는 가족 상황이 환자의 우울증을 악화시킬 경우에 시도하고 환자의 증상 행동에 대한 가족의 분노, 죄의식, 수치심 등을 다룹니다. 집단치료는 집단과의 상호작용을 통한 지지 및 긍정적 재강화를 목적으로 정신분석적으로 생각을 수정합니다. 일상생활에서 우울증에 도움이 되는 활동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긍정적인 생각과 운동하는 습관, 규칙적이고 균형 잡힌 식습관을 가집니다. 그리고 알코올은 우울증 치료의 적이므로 반드시 피하고 명상과 요가, 이완요법도 우울증에 큰 도움을 줍니다. 또한 규칙적인 기상시간과 수면 습관도 중요합니다. 우울증 환자를 대하는 태도도 중요할 텐데요. 우울증의 증상으로 인한 환자의 변화를 비난하지 않고 우울증인지 의심해보고 차분히 대화를 나누고 가족, 친구의 어려움을 충분히 들어주고 이해하고 공감하고 격려합니다. 그리고 우울증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권유하며 충고보다는 경청하는 자세로 가족, 친구가 감정을 표현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또한 혼자 두지 않고 여러 활동을 함께 하도록 유도하는데 만약 힘들어하면 강요하지 않습니다. 자살에 대해서 언급한다면 자세히 묻고 자살의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즉각적으로 치료를 받도록 합니다. 김포시 정신건강복지센터는 크게 중증정신질환관리사업팀, 정신건강증진팀, 부설 자살예방센터 이렇게 3개의 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중증정신질환관리사업팀은 조현병을 비롯한 정신질환 진단을 받은 김포 시민을 지원하기 위한 팀으로 각종 재활 프로그램, 가족 지원 사업, 네트워크 관리 사업, 치료비 지원 사업 등을 하고 있습니다. 정신건강증진팀은 정신건강과 관련한 인식개선 사업, 정신건강 홍보 사업, 캠페인, 정신과 전문의 상담, 아동 청소년 관련 사업 등을 진행하고 있으며 마지막으로 부설 자살예방센터는 자살 고위험군의 등록관리, 노인 우울 프로그램,
자살 유족 지원 사업, 자살 응급 대응, 치료비 지원 등 자살의 위험에 처해 있는 김포 시민들을 위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김포시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실시한 노인 우울증 예방 교육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